대포차 1,200여 대를 불법 거래한 4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범죄 현장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마약을 파는 데 이용되는가 하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도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포차들이 너무 많고 예전과는 달라요. 그걸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죠. 오빠가 이렇게 해서 네 앞으로 차를 한 대만 뽑아주면 내가 달에 이 차를 돌려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줄 테니 그 받은 것 때문에 신고가 안 돼요. 수입차 고가의 차도 뽑을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접근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잘타TV 이만장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저희 잘타 시즌2 영상에서는요, 종전과는 좀 다르게 정말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많은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시즌2 영상 첫 번째 이야기드립니다.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접하셨던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는 차량들이죠. 대포차. 대포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차가 뭐예요? 대포차라는 것은 대포란 말 알아요? 탱크에 달리는 그 대포. 아닙니다. 그런 대포가 아니죠. 사전적 의미는 대포차라는 것은 거짓말, 뭐 속이다, 남을 속이다 이런 의미로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카드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죠. 그런데 대포차는 납치에도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 명의로 된 내 차가 범죄에 이용돼서 나는 뜬금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대포차들이 너무 많고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대포차를 찾는 경우에 구청이나 시청의 세금 체납팀에서 세금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이 차가 어디로 운행되고 있는지 어디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찾아서 번호판을 영치했기 때문에 대포차가 지금 검거가 좀 되고 했었는데 경찰차가 요즘에 카메라가 있죠. 그 카메라에서 찍어서 번호판을 딱 자동으로 찍으면 무보험 차량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영리해져서 이 친구들이 보험도 가입하고 자동차세도 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할부로 했으면 할부, 뭐 리스로 했으면 리스 모든 그 비용들이 금액들이 다 점점점 가산 붙고 이자가 붙어서 내 신용 불량자를 만들 수도 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범죄에 이용해서 내가 또 범죄자가 또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용을 해서도 정말 안 되는 것들인데 이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면허가 없거나 기소 중이다거나 내가 범죄를 일으켜서 이 범죄 때문에 내가 도망을 좀 도피를 해야 되는 경우나 이럴 경우에 대포차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대포차가 그럼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했거든요. 대포차는 자의로도 만들어지고 타의로도 또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의로 만들 경우에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보시면 저신용자 중고차 전액 할부, 저연령 중고차 대출 이런 거를 통해서 카푸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카푸어들이 생기는데 할부금이 미납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동차를 보험료 그리고 이전비, 자동차 차량 대금 모든 거를 다 전액 할부를 했기 때문에 차를 팔려고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할부금도 밀리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동네 아는 형, 뭐 아는 지인들이 그 너 할부값 못 낼 것 같으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대여라고 하죠. 대여를 해서 렌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세를 좀 돌려서 할부값을 다 갚아주겠다. 요즘에는 이 전세카라고 많이 하죠. 사실은 대포차거든요. 수입차 여러분 다 타고 싶잖아요. 그 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전세카거든요. 엄밀히 말씀드리지만 개인 렌트는 대한민국 불법입니다. 허가 업체인 렌트카 업체에서만 허자나 호자로 된 자동차를 빌려서 운행하셔야지 정말 이런 것들은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인 렌트를 돌리다 보면 결국에는 대포차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 내가 정말 신용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인데 돈이 너무 없고 사업도 너무 어려워졌고 그런 경우에
내 신용을 통해서 신용대출도 받고 자동차도 뽑고 모든 카드와 뭐 내 신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다 터트려서 자동차까지 대포차로. 자, 자이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이어져서 대포차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회사원이어서 월급을 한 달에 300, 400을 받고 있는데 네가 신용이 좋기 때문에 네 운행하는 차 외에 자동차 한 대만 할부로 뽑아주면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매달 이 차를 렌트를 돌려서 너한테 렌트 비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차가 대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했고. 듣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걸 직접 겪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저희 차알타TV를 운영하면서 채널의 콘텐츠 자체가 자동차를 리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타자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남기고 그러지는 않았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재밌는 시간이 되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게 됐죠. 정확하게 이제 겪은 이야기들이에요. 네. 이 차주분께서 1년 동안에 차를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뭐 차를 찾아서 주인한테 돌려준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등급이 좋기 때문에 회사를 다녀서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할부를 얼마든지 비싼 차, 수입차, 고가의 차도 뽑을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접근을 합니다. 네. 그걸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죠. 네. 오빠가 이렇게 해서 네 앞으로 차를 한 대만 뽑아주면 내가 달에 이 차를 돌려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줄 테니 네 월급이 500이 안 되는데 내가 500씩 주고 차 할부값도 내주고 그리고 뭐 네가 필요할 때 원할 때 이전을 해갈 수 있으니 이전까지 다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을 해요. 네. 그렇게 접근하고 2, 3개월 정도 돈을 내주죠. 그 돈을 어떻게 또 내주냐? 이 친구들이 렌트를 정말 돌려서 내줄까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개인 렌트 많이 나가는 차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슈퍼카 나가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 나가긴 나가죠. 그런데 이제 뭐 내가 뭐 봤을 때 어린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마세라티라든지 뭐 이런 그 급의 차량들을 개인 렌트나 전세카들이 그렇게 나가서 수입을 계속 발생시킬 수 없어요. 이 할부값을 2, 3개월 정도 내준다는 거는 차량을 구입할 때 차가 사실은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입니다. 4천만 원짜리인데 내가 신용이 좋고 괜찮기 때문에 할부를 6천만 원 받습니다. 4천만 원짜리 받아서 이전비도 내고 뭐 내고 차량 대금도 내고 부대 비용도 내고 1,300~400만 원 남는 거에서 300~4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본인이 갖죠. 할부값 100만 원 정도 나와요. 뭐 130 나와요. 3개월 내줍니다. 그럼 나한테도 그래도 600~700만 원이 남죠. 그리고 그 차는 당연히 차주는 보지도 못했어요. 차를 정말 구입한 그 여성분은 차를 보지도 못했겠죠. 이 오빠가 돌려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할부를 할 때 자필 서명도 하고 해피콜도 받고 자동차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다 했죠. 그리고 이 남성분한테 이 남자한테 이 사기꾼이라고 해도 되죠. 이 사기꾼한테 300만 원 받았죠. 그 3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신고가 안 돼요. 네가 해줬잖아. 경찰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네, 차 할부하고 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사기꾼한테 차를 대여해 준다는 걸 알고 줬어? 너 지금 이 차 네가 운행 허가를 한 거잖아 하는 순간에 운행한 거 허가한 거 맞다 하는 순간에 이건 고소고발이 안 돼요. 민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민사 처리해서 돈 받을 수 있게끔 재산이 있을까요? 없죠. 이게 개인 렌트의 비밀이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는 더 이상 전세카도 나갈 수 없고 차가 나갈 수 없어. 그러면 이 여성분한테 반드시 그 전에 받아놓은 서류가 있어요. 운행 허가증이라고 말하죠. 누군가가 제3자가 운행을 했을 경우에도 나는 허가를 한다라고 각서를 한 장 써주면 운행은 당연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A라는 여자가 있어요. B라는 사기꾼이 있어요. 이제 C라는 대포업자가 있죠. 그죠? 사기꾼은 이 차를 가져다가 더 이상 할부금도 낼 수 없고 난 돈도 필요하고 내가 잠깐 썸 타는 그런 뭐 만나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만 만나도 된다. 난 이제 안 봐도 된다 싶을 때 이 B라는 사기꾼은 C라는 대포차 업자한테 차량을 넘기고 돈을 받습니다. 내가 운행 허가를 했기 때문에 A에서 B에서 C로 넘어갔다가 D까지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Z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5천만 원 차량이면 뭐 2, 3천만 원 정도 받고 그 차를 대포로 넘기죠. 근데 거기까지는 차가 굉장히 깔끔한 신생 대포라고는 말을 쓰더라고요. 신생아도 아니고. 본인들이 말하는 신생 대포 차는 시장에서 정말 잘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참. 그래서 이 차가 C라는 업자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이 A라는 여자는 B라는 사기꾼이 할부금도 안 내주고 딱지는 계속 과속 딱지와 뭐 과태료 이런 것들이 계속 날라오니 나 이거 속은 것 같다 생각해서 이 A라는 여자는 결국에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가 안 됩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통장 내역도 있고 이 B라는 사기꾼이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고 무죄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A와 B는 너희들끼리 민사 처리해라 라는 경우가 너무 다반사입니다. 그럼 나는 월급이 300이었는데 할부금이 200만 원씩 내면 인생이 정말 피폐해지죠. 자동차세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계속 나오겠죠. 뭐 하이패스 미부착으로 해서 뭐 벌금이 나오기도 하고 뭐도 나오기도 하고 이 잘못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여성분이 차를 찾으려고 합니다. 네. 찾기 쉬울까요?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흥신소를 통해서 300만 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기간이 1년이 넘었고요. 그 1년 동안에 이 여성분께서는 월급 300 정도 받으시는데 할부금을 150만 원씩 내셨어요. 생활이 안 되죠. 15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뜬금없는 이 여성이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제가 이런 경우인데 차를 찾아주실 수 있냐고. 근데 이 여성이 너무 급하고 마음도 좀 뭐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한 달 만에 찾았습니다. 네. 이것도 보시고 또 뭐 저한테 도와달라고 계속 연락 오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생업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어려울 경우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한 달 만에 제가 찾았죠. 네. 그리고 찾기 전까지 제가 서포트를 좀 해드렸죠. 네. 차량을 본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운행 정지도 하시고 더 이상의 과태료가 날라오지 않도록 직권 말소를 하셔서 차량이 없는 차량을 좀 만들으셔라. 그래야지만 캐피탈이 상환을 들어오더라도 손해가 더 안 나실 거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차를 찾아드렸는데 코로나 때였어요. 네, 코로나 때 식사도 못하고 같이 저랑 제보를 받고 전라도 광주를 갔어요. 네, 제 차를 타고 서울에서 3시간 반 정도 운행을 해서 전라도 광주를 갔는데 자, 이 광주 얘기가 정말 스펙타클하고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이 9시 뉴스에 나와도 될 만큼의 정말 이 관공서도 이게 정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네. 아파트 주차장에 갔는데 누가 봐도 저희는 이제 눈썰미가 있잖아요. 그 연식에 뭐 벤츠였거든요. 네, 벤츠 CLS 차량 W218 모델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 차는 같은 차량인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색상의 같은 차량이 확인을 해봤고 앞유리 번호판에 전화번호가 있죠. 주차할 때 번호판을 많이 두시잖아요. 전화를 해서 차주를 소환을 했죠. 제가 소환을 해서 그분이 오셨길래 차량 문을 한 번만 좀 열고 등록 좀 확인 좀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등록증상에 차량 번호가 같은데 차량이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직권 말소된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운행 정지됐고 직권 말소된 차량이 다시 부활된 대포차의 부활. 그 대포업자가 전화가 왔어. 욕설과 협박과 모든 것들을 다 했지. 그 사이에 내가 불러놨던 경찰이 왔지. 경찰이 하는 말이 이거는 저희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왜 촉박하고 그랬냐면 이 차가 다시는 어디로 갈지 몰랐거든. 그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황. 다 물거품이야.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왔거든.